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늦어지며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의 판로가 꽁꽁 묶였습니다. 네, 또 주요 수출국들의 통행 제한으로 수출 악재까지 더해지며 국내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우리 농산물의 현실을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23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은 봄 작기를 그대로 날리게 됐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 중 학교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5%.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경기, 전북, 충남, 경남, 제주 등 5개 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가 46억 원, 산지 법인들의 매출 피해는 6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사된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 시장의 30%에 불과한 만큼 전국 친환경 농산물 농가와 산지 법인의 피해는 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재배한 농가들 판로가 이제 막힌 거죠. 학교 급식이 중단됐으니까. 산지법인이 매출이 그냥 중단돼 버리는 거죠. 급여나 운영비는 고정경비는 기본으로 들 텐데 3월달 매출이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되니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산 농산물 수출 하락세도 국내 농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 상품성 유지 기간이 짧아 100% 항공편으로 수출되는 만큼 수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산 딸기의 가장 큰 시장인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편이 작다 보니까 이 앞에보다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 출혈이 심하니까 딸기 가격에 조정을 해주라. 농가에서는 지금 딸기 가격을 조정을 해서라도 수출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농가도 어렵고 업체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되죠. 최근 동남아 수출국에서 한국산 농산물을 먹거나 만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괴담까지 퍼지면서 수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의 단기적인 피해를 보는 것보다 기존의 고품질 이미지가 훼손되는 게 더 큰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가 끝나고 특히나 한국산이 지금 갑자기 확진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국산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내수 부진의 수출 감소까지 겹치며 안팎으로 숨통이 죄이는 우리 농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봄철을 맞아 묘목을 사고 파는 인파로 북적여야 할 묘목 시장에 올해는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진 건데요.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농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영농 현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군의 이원 묘목시장. 전국 최대 묘목 단일 거래 시장인 이곳은 예년과 달리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년 2, 3월은 나무 식재 시기로 묘목시장 대목입니다. 3월 초인 지금은 인기 과수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년 대비 80%는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바로 그 영향이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목 사업은 이것으로 참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묘목 시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진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악화로 과수 묘목 수요까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역 내 최대 축제인 옥천 이원 묘목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묘목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농가들은 1년 동안 농사지은 묘목을 봄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묘목 시장에서 판매해왔지만 올해는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절반 이상 줄어 울상만 짓고 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축제가 있어요. 그러는데 올해는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옥천군은 청정 지역이다가 보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혹시나 하는 뜻에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안 와요. 한 해 농사에 필요한 신생 묘목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이미 전국 각지의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각 지역에서 이제 농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이제 묘목도 구입하고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나라 경제가 빨리 살아나야죠. 그게 문제. 묘목 시장은 참 빙산의 일각 아니요.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영농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봄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봄 대목만 기다리던 지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진해군항제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고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유채꽃 축제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해 분주해야 할 전라남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34만 명이 찾은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고 구례 산수유꽃 축제 등 3월에 열릴 예정이던 8개의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봄 축제들이 취소 행렬에 동참하면서 봄 대목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관광, 음식,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방문객들에게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던 농민들은 판로를 잃고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꽃감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제품들도 많이 소비를 해주셨는데 축제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홍보도 안 될 뿐더러 방근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동 창고를 계속 돌리면서 이게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다 팔릴 거라 생각하고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관을 해야 되는. 한편 일부 지자체는 취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상춘객들을 위해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구례구는 기존 산수유꽃 축제장 입구 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총 4개의 방역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못할 경우 취소되는 축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오부제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 점검 기간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할 보완 방안을 수급 대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적 공급 마스크를 더 확보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 매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생산분 80%를 공적 공급하는 강력한 수급 안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짧은 시간 안에 공공성과 접근성을 갖춘 공적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민관이 협동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공적 판매처는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전국 약국 유통망을 가진 의약품 유통업체 2곳을 주요 유통 채널로 선정했습니다.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매점 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먼저 도입된 약국에서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이외 지역은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대비해 농협 1,900개소와 우체국 1,400개소를 공적 판매처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만 농협과 우체국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마스크 오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매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모든 공적 판매처에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한정됐던 대리구매 대상도 어린이와 노인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구매자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오부제 요일에 가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 매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인해 잠긴 물량을 풀어 더 많은 공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본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합동 점검반과 특별 단속반 등을 통해 무관용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 농협에 범농협의 지원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같은 방역용품, 지역 특산품 후원과 성금 기탁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를 살펴보면 9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7,382명 가운데 6,678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주민들은 우울감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농협 차원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농협 지역본부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범농협 차원에서 대거 지원해줘 어려움을 덜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과 전남 농협 지역본부는 대구 경북 농협 지역본부에 마스크를 각각 1,000장씩 지원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상호금융기획부,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등도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대거 후원하며 농민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지원하며 마음을 보태는 사례도 있습니다. 치즈로 유명한 전북 임실구는 대구농협을 통해 대구 지역 의료진에게 치즈 등 2,100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지원했고, 제주도에선 제주농협 영업본부장 등이 경북농협의 천혜향 20상자를, 또 제주 새농민연합회는 대구시 새농민회에 300만 원 상당의 감귤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서안동 농협은 경북농협의 딸기 10상자를, 충남 홍성군 광천농협은 1,000만 원 상당의 광천 녹차김 8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자매결연 마을에 지역 특산물을 보낸 사례도 눈길을 끕니다. 전북 완주군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칠곡군 주민들을 위해 두부, 김치, 누룽지, 청국장 등 마을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전국의 축협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전국 축협운영협의회와 강원축협운영협의회는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경남과 충남 축협운영협의회는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경북농협에 기탁했습니다. 전북 농협 군산시지부와 군산원예농협은 대구농협에 성금 500만 원과 함께 1,5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지원하는 등 대구 경북으로 모이는 응원의 메시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남농협 지역본부는 대구 경북농협에 마스크 1,500장을 후원한 데 이어 9일에는 대구와 경북 농협지역본부를 직접 찾아 성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경남 지역 138개 농축협이 함께 출연한 것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이념인 상부상조와 협동조합과 협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경남 농축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협 동인들이 대구 경북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과 같은 해시태그가 온라인상에 감동을 불어넣는 것처럼 전국 농협의 응원과 격려에 대구 경북 농협에는 온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친환경 딸기 농가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도내 친환경 학교 급식 딸기 공급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단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관별 사전 예약 후 일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딸기는 1kg당 10,000원으로 시중가보다 약 25%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경상북도의 청년 농민 단체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역 소독과 기부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청송군 청년농업인 드론 방재단과 영천시 4.H 연합회는 드론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동시 4.H 연합회는 코로나19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농업기술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총 51곳이 신청해 신규 신청 농가, 생산자 단체 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곳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 33건에 55억 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개인은 1억 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에는 5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도는 우선 지원 대상이 융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 희망자를 오는 4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배 벤처 창업 기업에서 일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미만의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지원 분야는 농업과 식품 외에 바이오 유통 등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햇볕에 말릴 경우 비타민 D 함량이 30배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의 선물로 불릴 만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 단가 차이 때문에 순수 국내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이 가능한 목이버섯 재배법을 개발해 국산 목이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호영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곡물이나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뮤즐리. 이런 뮤즐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농가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뮤즐리를 이걸로 만듭니다. 목이버섯이.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특징인 목이버섯이 주인공. 세척과 건조를 반복하며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여기에 100% 과일 농축액을 10% 정도 섞어 과일의 맛과 향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농장 안을 가득 메운 목이버섯의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일반 목이버섯보다 크기가 작고 도톰합니다. 눈꽃 목이버섯이라는 버섯인데요. 이름은 제가 지은 거고요. 겨울에 재배하는 목이버섯입니다. 보통 버섯 같은 경우에 25도 정도의 물을 주면서 길러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온도가 높아도 18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버섯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의 물을 주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재배 방법을 달리해서 키운 목이버섯, 즉 눈꽃 목이버섯의 용도는 바로 피클. 피클은 보통 채소나 과일을 향신료로 맛을 낸 식초에 담가 절이기 마련이지만 오호영 대표는 목이버섯을 피클의 재료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좋았지만 버섯 특성상 쉽게 물러지는 탓에 턱없이 짧은 유통기한이 문제였습니다. 우연히 가을에 버섯이 잘못 기른 적이 있는데 일부 버섯이 굉장히 작고 단단하게 자란 거예요. 겨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 기르다 보니까 육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 만큼 물러지는 현상도 덜하고 또 부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의지에 기르다 보니까 비타민 D도 많이 나오는.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는데요. 겨우내 추운 환경에서 천천히 더디게 자라야 더 단단한 조직감의 눈꽃 목이버섯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햇빛을 받으며 자란 탓에 비타민 D 함량도 일반 목이버섯보다 훨씬 높습니다. 올해로 버섯 농사에 뛰어든 지 5년 차.
오호영 대표는 최근 이 재배 방법에 특허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눈꽃 모기버섯이란 이름의 상표 등록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모기버섯의 대부분은 중국산. 배지 가격이 국내산과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요에서 밀려 국내산 생산 농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오호영 대표는 모기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수요 창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1억 5천만 원. 소규모 농장인데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거래 판매가 주 소득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저희 모기버섯, 특히 국내산 같은 경우는 농약 검사부터 시작해서 물 검사 이렇게 다 받아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진가는 어느 날엔간 소비자가 아실 거라고 믿고요. 더 좋은 제품, 또 활용한 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이 버섯이 정말 좋은 버섯이란 걸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국산 모기버섯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오호영 대표. 그의 뚝심 있는 자존심이 만들어 나갈 국산 모기버섯 시장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3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관하긴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모범적 사례로 꼽으면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우리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숨은 노력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